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태규 회장의 비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정의선 회장은 문체부에서 칼자루를 쥐어주자 체육계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는 이참에 배드민턴 협회를 구조적으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레전드들 또한 이번 안세영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코치진 합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박주봉 감독 또한 파리올림픽까지 맡기로 한 일본 대표팀과의 계약이 끝나자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으며 정의선 회장 또한 박주봉 감독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양궁협회 겸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고생한 선수들을 위해 통큰 포상금을 투척하고 양궁 대표 선수단 환영 만찬을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삼관왕 김우진 선수와 임시현은 각각 8억 원을 수여받고 개인전 은메달 남수현은 5억 원, 개인전 동메달 이윤석은 4억 5천만 원, 전운영과 김재덕은 각각 3억 3천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부상으로 차량도 전달된다고 하죠. 총 30억 원의 통큰 포상금을 투척한 것인데 입이 떡 벌어지는 역대급 포상금인데요.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금메달의 영광을 안긴 배드민턴 천재 안세영 선수. 하지만 그녀의 환한 웃음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부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폭로 이후 유인촌 장관이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한체육회는 괴물이 됐다. 괴물이라는 표현이 장관의 입에서 나온 건 이례적인데 체육회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에서 나서고 있고 종교단체부터 여기저기서 체육회는 건들지 마라! 체육회가 성역이 되어버렸다. 지금 장관마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린 회의 중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새로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구상이 포함된 내용이고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정작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의 장부를 들춰본 정의선 회장은 협회의 부패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 상황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배드민턴 협회의 고위직들은 사실상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지적했죠. 그러면서 선수들은 이용당하고 엘리트 체육인들로 구성된 이사들이 협회의 행정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는지 모른 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드민턴의 전설 중에 전설이자 배드민턴 분야의 세계적인 1인자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보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박주봉이 동남아를 떠돌게 된 건 국내에선 1인자라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견제와 부담을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가 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양국 간의 아주 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대표팀 감독이라니. 쇼트트랙 빅토르 안의 러시아 귀화 사태만큼의 충격이었고 박주봉의 선택이 아쉬운 것은 어찌할 수 없었죠. 박주봉 감독은 1993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하였고 이후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1995년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혼합복식 출전을 위해 박주봉에게 복귀를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주봉은 협회와 틀어지게 됩니다. 바로 출전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진 것인데 협회는 심은정을 추천했지만 박주봉은 자신의 제자인 락영민과의 호흡을 주장했죠. 실제로 그 당시 대회 전직을 보면 락영민과의 전직이 좋았는데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젊고 부상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 박주봉이 락영민을 지목한 이유인데요. 초반에는 심은정과 함께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결국 박주봉의 주장대로 락영민이 파트너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때 출전이 불투명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박주봉, 락영민 조는 연승을 하며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전 상대는 또 다른 대표팀 동료인 김동문, 기령아 조였죠. 박주봉, 락영민 조는 결승전에서 패하고 은메달을 차지했고 이때 출전을 못하면서 꼬인 심은정은 조기 은퇴했는데 결국 박주봉의 입지는 묘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국체육대학교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고 이후 순천향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받았으며 코치와 감독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게 되었죠.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교체 시기만 되면 한 번쯤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박주봉 일본 국가대표 배드민턴팀 감독이었는데
왜 박주봉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안 할까?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그만큼 박주봉 감독이 선수로도 지도자로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배드민턴 강국들인 동남아나 유럽에선 그의 지명도가 도무지 어느 정도이길래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박주봉 하고 난리를 떠는 걸까요? 동남아 국가들처럼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 일방적이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역시 박주봉의 마술 앞에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은근히 깔부른 자존심에 지존 유럽인들도 박주봉의 세기에 혀를 내둘렀죠. 반면 우리나라 피가 펄펄 끓고 있는 박주봉은 바다를 건너 쓸쓸한 이국 땅에서만 기억되고, 우리나라 축구팀이 베켄바워를 감독으로 영입하게 되는 영광 정도의 특혜를 현재 일본 배드민턴 대표팀은 박주봉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박주봉, 그 후로 그가 보여준 우승 행진은 그 전까지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스타들의 승리하고는 차원이 달랐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달고 뛴 그 어떤 선수의 커리어보다도 완전한 독식이었고, 동남아 유럽에서 그의 인기는 국내 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리고 1982년 덴마크 오픈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연소 국제대회 우승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이용대가 깨뜨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박주봉은 그 뒤로 천하무적으로 군림하면서 그야말로 국내와 국제 무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복식 무대를 씹어먹었죠. 남자 복식은 주로 김문수와, 혼합 복식은 처음에는 유상이, 나중에는 정명희와 짝을 이루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각종 투어 대회를 섭렵했는데, 그 결과 총 72회의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장식하며 1991년 기네스북의 배드민턴 최다 우승자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5번 우승, 아시안게임 3회 우승, 전용오픈 9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국내 무대에서는 한술 더 떠서 만화라고 해도 믿기 힘든 106년승의 신화를 쓰면서 적수가 없는 존재로 부상했죠.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로 명성을 얻으면서 이미 신화가 된 것인데,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에는 정식 종목이 아니었던 것이 아쉬울 뿐인데요. 특히 정말 강했던 정명희와의 혼합 복식은 불운하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늦어지면서 결국 올림픽 데뷔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이 되자 대표로 참가했고, 남자 복식에서 평생의 파트너인 김문수와 짝을 이뤄 아주 손쉽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박주봉의 뛰어난 공격력과 명석한 판단력이 강한 체력과 서비스를 가진 김문수와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컸는데요. 결승전 스코어는 15대11, 15대7로 큰 위기 없이 여유있게 승리했는데, 이로써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의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죠. 사실 배드민턴 업계는 생각보다 더 썩어 있는데, 유도하면 용인대 카르텔이 강하고, 축구하면 고대 11회가 떠오르는 것처럼 배드민턴 하면 한국체육대가 꽉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세영이 폭로하자마자 가장 먼저 안세영을 비난했던 방수현은 이 구조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로 한체대 카르텔의 얼굴이나 다름없는데요. 80년대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던 선수들이 한체대 교수가 되어 제자들을 키웠고, 그 제자들이 90년대 올림픽 메달을 땄던 방수현 시기의 선수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카르텔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안세영의 폭로에 아무도 편 들어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세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표팀에 발탁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올림픽에 같이 나간 선수들은 한체대, 건국대 등 각자 파벌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 도와줄 수 있는 동료라도 있지만, 한체대 파벌의 대표주자인 방수현이 협회 편을 들자 안세영을 도와줄 동료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누리꾼들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를 이끌어간다면 현재의 부조리와 혼란을 없애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협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죠. 정의선 회장이 이번 기회에 배드민턴 협회의 구조 쇄신과 함께 내부 문제를 뿌리부터 뽑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정 회장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경영자로서의 관심을 넘어서 그가 지금까지 이끌었던 양궁협회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스포츠 협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축구협회를 예로 들며 대기업이 지나치게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예외적으로 올림픽과 스포츠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진정성을 보여왔습니다. 양궁협회를 지원하고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기업이 스포츠 협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의 협회들이 선수보다는 협회장과 임원들의 이익에 집착하며 막대한 자금의 배분 문제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니 차라리 대기업이 나서서 이런 치사하고 자잘한 돈 문제를 제거하고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의선 회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전체 체육계가 얼마나 깊은 반성을 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드민턴계를 비롯한 한국 체육계 전반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배드민턴 협회가 진심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복지를 위한 협회로 변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배드민턴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